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박사 채널의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구피를 키우면서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해 챗 GPT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구피가 잘 걸리는 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겠니? 구피가 걸리기 쉬운 병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항산가스 중독. 아항산가스는 구피 수조 내에서 생물 호흡과 배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입니다. 아항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구피가 질식하거나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피 수조에 충분한 환기와 필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성 병원균 감염. 구피가 먹이를 섭취하면서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은 무리에서 특히 흔하며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 배변 상태의 변화, 비만, 약탈성 숨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세린 질환. 이 병은 구피의 지느러미나 비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구피의 지느러미나 비늘이 흰색, 회색, 갈색 등의 이상한 색깔로 변하거나 발진, 흰점,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은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며 세정과 치료제를 이용하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살수직 병원균 감염. 이 병은 물에서 번식하는 살수직 미생물에 감염되어 구피에게 전염됩니다. 이로 인해 구피의 지느러미나 꼬리가 손상되고 발열, 비늘 상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방법은 수질 관리, 필터링, 정기적인 물 교환 등이 있습니다. 곰팡이 감염. 수조 내부의 습도나 공기질, 먹이 등이 더러워지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피의 비늘이 부풀어 오르고 지느러미나 꼬리 등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수조 청소, 먹이 교체 등이 있습니다. 산성화. 구피는 수조 내의 pH 값이 6.5-8.5 사이일 때 가장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pH 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구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산성인 환경에서는 구피의 지느러미가 타들어가거나 썩어버릴 수 있으며, 너무 알칼리성인 환경에서는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밀. 수조 내에 구피 수가 많을 경우 과밀 상태가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조 내의 구피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수온 조절과 먹이 공급, 적절한 산소 공급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피가 발생 가능한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니 챗 GPT도 광범위하게 대답을 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광범위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병들이 안 걸리도록 관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줘. 구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조 청소. 수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조 내부의 오염물질을 청소하고 필터 등의 수질 관리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물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온 조절. 구피는 수온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 수조에 열선기를 설치하거나 열팩을 이용하거나 방열판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먹이 공급. 구피는 적정한 양의 먹이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양의 사료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여러 종류의 사료를 섞어서 먹이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수조 배치. 수조를 잘 배치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수조 내부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구피 수. 수조 내 구피의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밀 상태를 방지하고 구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구피의 격리. 새로운 구피를 구입하거나 다른 수조에서 구피를 옮길 때는 신규 구피를 2주 정도 독립적인 수조에 격리하여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구피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인 검사와 치료. 구피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질병이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조명. 구피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빛을 유지하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물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방지. 구피는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수조 내부를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직접적인 손길이나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여 구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체크, 수조 내부와 구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와 구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갈아주기, 구피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주기로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줄 물의 양과 주기는 수조의 크기와 구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적절한 약품 사용, 구피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약품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품 사용은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잘못된 약품 사용은 구피의 건강을 해치고 수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약품의 효능과 용법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챗GPT는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긴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어항이 잘 관리된다고 하면 병도 안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백전병에 대해 알려줘. 백전병은 구피에게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구피에 가장자리나 지느러미, 눈 주위 등의 백색의 점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백점들은 구피의 피부 위에 발생한 세균성 감염이 원인입니다. 백전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피가 건강하지 않은 수조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질이 나쁘거나 물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또는 과다한 급식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피가 다른 질병에 걸려 저항력이 약해지면 백전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백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질이 나쁘면 백전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물 갈아주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피의 건강 상태도 중요합니다. 구피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급식과 청결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피를 키우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수조와 구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전병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약품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품 사용은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약품 사용 전에 약품의 효능과 용법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백전병 치료하기 위한 방법과 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백전병은 구피에게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면서 구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전병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전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으로는 아크리플라빈, 메틸렌블루, 글루터알데하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들은 구피의 백전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구피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약품의 용법과 농도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구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약품 사용 전에 구피를 다른 수조로 옮기고 약품 사용 후에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백전병의 치료에는 수질 관리와 구피의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질이 좋지 않거나 구피가 약해져 있으면 백전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피의 건강 상태와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아크릴퓨린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약품이고 콜루타랄데하이드는 소독제로 많이 사용하는 약품인데 조금 답변이 이상하네요. 메틸렌블루를 쓰시거나 백전병 치료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전병이 세균성 질병이 맞나? 기생충에 의한 전염 아닌가? 백전병은 기생충인 이원충에 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백전병은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기생충성 질환입니다. 이원충은 구피의 지느러미나 가죽 등 표면에 붙어서 섭취한 먹이를 소화하기 전에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이며 백색 점액질이 발생하여 백전병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원충은 대부분의 경우 백전병을 유발하지만 드물게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원충은 내부 소화기관에 생기는 기생충인데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백전병은 백전충이 원인이 되어 몸에 기생하고 개체 상태가 안 좋아지며
하얀 점들이 생기는 병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백전병은 백전증에 의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정정합니다. 백전병은 백점충이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백점충은 물고기의 피부나 지느러미에 기생하여 감염을 일으키며 감염된 구피는 백색 점액질과 함께 쇠퇴합니다. 이원충과 백점충은 구별되는 기생충으로 이원충은 구피의 소화기관 내부에 기생하여 감염을 일으키지만 백점충은 외부에 기생하여 감염을 일으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깊이 질문하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챗 GPT 4 버전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몇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백전병 예방법을 알려줄래? 백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초 및 수조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백전병 예방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청결한 수조 유지, 수조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먹이나 오염물질이 나무나 굴 등의 소재 위에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적절한 수온 유지,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백점충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대체로 25에서 27도 정도의 물온도가 적당합니다. 충분한 수초, 수초가 부족할 경우 백점충이 표면에 부유하여 퍼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수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식이 조절,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과다한 양의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신선한 물 공급, 백점충의 번식을 막기 위해 교체 물을 꾸준히 공급합니다. 신규 열대어 관리, 신규 열대어를 도입할 경우 검역 과정을 거친 뒤 수조에 도입합니다. 적절한 약품 사용, 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 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위의 예방법을 지켜준다면 백전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질병의 예방법을 물어보면 수조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백전병은 온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졌거나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물의 변화가 생기면서 개체가 쇼크로 인해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해진 틈을 타서 백점충이라는 기생충이 몸에 기생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환수 시에는 물의 온도를 맞춰서 환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전병이 걸렸을 때에는 온도를 24도 이상 올려주시고 약은 메틸렌블루나 가까운 수족관에서 백전병 치료제를 구입해서 정량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8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백점충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는 것이지만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온도를 올리더라도 약 치료를 통해서 백점충을 잡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어항의 유지 관리 및 어항 상태를 먼저 조치해야 다시 백전병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백전병을 아무리 치료해도 원인인 어항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은 반복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어항의 상태가 좋으면 아무리 온도가 들쭉날쭉하고 쇼크가 오더라도 개체가 튼튼해서 백전병이 잘 오지 않는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항의 상태 유지 관리와 박테리아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굳이 챗 GPT에게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챗 GPT가 지금은 3.5 버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감에 따라 훨씬 전문적인 답변들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 시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챗 GPT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질병과 예방법 그리고 백전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